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주부길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지금 가족 비리 혐의를 캐고 있죠. 그런데 앞으로는 드루킹 관련해 가지고 국기문란 수사로 확대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 검찰에 숨겨진 카드, 히든 카드가 바로 문재인과 조국 파일인데 이게 바로 국기문란 수사 자료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제 조국에 대해서는 친문재인 단체까지도 권력형 범죄라고 그래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선동으로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순실을 고발했던 진보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조국 부부를 66억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라는 시민단체인데요. 2일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조국 장관이 66억 5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 장관하고 아내 정경심, 사모펀드 코링크 피의 관계자 7명을 이렇게 검찰에 고발한 겁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16년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 최순실을 고발했던 시민단체입니다. 지금도 촛불 대통령 문재인을 무조건 지지한다고 선언하는 그런 친문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조국 부부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조국 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피 그리고 관련 기업 회계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조국에게 공직자 유일임법 위반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횡령 등의 혐의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WFM의 대표이사 우모 씨가 주식 55억 원어치를 코링크피에 무상으로 준 것, 그리고 가로등 전멸기 업체인데요. 웰스앤티가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조국 장관 오촌 조카인데요. 조모 씨한테 전달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뇌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조국 부인 정 교수가 이 WFM에서 자문료까지 받으면서 기업의 사업 확장에 이익을 줬는데 남편인 조국 장관이 몰랐을 리 없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특별히 이 단체는 부패 권력에 이중대인 조국을 체포 구속하지 않고서는 검찰개혁이 실행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검찰개혁과 수사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고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조국 장관의 딸 조모 씨가 동양대에서 받았다는 표창장 문제라든지 조 장관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하고 통화한 것들, 이런 것들이 협박이고 명백한 수사 방해이고 증거인멸 교사다. 그래서 이것도 또 추가 고발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 친문 주류죠. 참여연대 소장도 조국 펀드는 권력형 범죄 핵심이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친문재인 싱크탱크인데요. 이 참여연대의 김경률 경제금융센터 소장이 1일날 그렇게 말을 했죠. 조국 펀드 문제가 권력형 범죄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보고 며칠간 밤샘 분석을 해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권력형 범죄가 분명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 소장은 사실 판단이 있어서도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공인회계사인데요. 이 김 소장이 경제학 교수라든지 참여연대 금융센터 소속의 전문가들이 9월 15일부터 조국 펀드 관련 업체 법인 등기부라든지 전자공시 시스템, 신용정보를 비롯해가지고 언론 보도 내용, 제보자료, 이런 것들 집중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김 소장이 한 언론하고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 현 정부의 참여연대 출신이 한 60여 명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참여연대가 입을 막고 눈을 감고 넘어가는 행위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면서 조국 사태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국 문제는 지금 빙산의 일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참여연대 출신들이 지금 권력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정과 부패와 비리가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만큼 정의와 공정을 내세우면서
이면으로는 엄청난 비리와 부정부패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그런 뜻일 겁니다. 친문 성향의 경제정의실천연합도 조국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줄여서 경실련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경실련이 사회가 양극단으로 분열돼 가지고 합리적 의심이 사라지고 모든 관심이 정쟁으로만 쏠리게 된 모든 원인이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데서 시작됐다 그러면서 검찰도 개혁 수용 의지를 드러냈는데 진짜 중요한 입법과제 통과를 위해서라도 조 장관이 사퇴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경실련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인데요. 이 양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경제와 국제정세가 선동적, 비이성적 진영 대결로 세월을 보낼 만큼 한가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쯤에서 조국은 물러나야 된다. 그 이야기죠.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선동으로 진실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책략으로 진실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조국은 생김새도 말끔하고요. 호감 있는 얼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설마 거짓일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그동안 SNS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말들을, 귀에 듣기 좋은 말들을 많이 해왔습니까?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이 이 조국의 말을 듣고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고요. 얼마나 그래서 조국에게 지지를 보냈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런 조국의 모든 행동과 언어들이 위선에 가득 찬 허구였음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조로남불로 대표되는 이중적 행태들도 이번 조국 사태를 통해서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오죽했으면 같은 편들인 친문 시민단체까지 나서가지고 조국의 비리를 폭로하고 법의 심판대에 서야 한다, 뭐 이렇게 주장하겠습니까? 이렇게 발가벗겨지듯 모든 것이 드러나니까 이젠 감성으로 진실을 가리려고 하는 본능적 선동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일 케이크를 한 손에 든 조국의 사진이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 아픈 아내를 자꾸 들먹거리면서 자신이 가장으로서의 책무,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감성적 선동이었음도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일 케이크를 들기 하루 전에 다른 친문 SNS에서 생일 케이크를 들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이 있었다면서요. 또 부인 정경심이 아프다는 것도 과연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119를 부를 정도였다는 거 거짓이죠. 압수수색을 하는 11시간 동안 부인 정경심은 아무 탈 없이, 심지어 의료진의 도움도 없이 꿋꿋하게 버텼지 않습니까? 조국의 말같이 119를 부를 정도였다 그러면 그렇게 있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 정경심이 아프다는 것도 소환을 눈앞에 둔 스트레스를 그렇게 표현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으면 설사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그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남편이 문재인 정권 실세이고 또 법무부 장관이라 할지라도 검찰에 불려가가지고 법의 심판대에 선다는 거 온전할 리가 없죠. 엄청난 스트레스였을 겁니다. 여기에 연일 언론을 통해 쏟아지는 자신에 대한 비리들이 드러나니까 그 압박 또한 참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조국은 그저 감성으로 덮으려고 합니다. 그런다고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나고 나니까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했던 말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작년 12월 민정수석실 소속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이 문재인 정부의 비리를 폭로했죠. 그때 조국은 국회에 출석해가지고 사태 핵심은 김태우 행정요원이 자신의 비리 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얼굴도 잘생겼고 또 말끔한 조국이 그런 말하니까 아, 그게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나타난 조국의 거짓말로를
보니까 조국의 거짓말로 진실 듣기 실력을 보니까 당시 그 발언 모두가 완전히 국민을 속인 것이라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보다 더한 것도 속이고 있고 앞으로도 또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 자리를 탐내는 조국이 셀프 청문회, 국회 청문회, 그리고 연이어지는 그런 언론들과의 대면에서 줄줄이 쏟아져 나오는 거짓말과 변명과 또 구렁이 담 넘어가듯 대충 넘기려고 하는 그 말이 있죠.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아는 바 없습니다. 이런 말들. 그 말들 앞에 수많은 국민들이 입을 다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국에 대해서 더욱더 분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는 지금 열거되는 가족 관련 비리 외에도 김태우 전 청와대 수사관이 폭로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모두 다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수사가 가족 비리보다 국기문란 수사가 더 핵심이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청와대가 드루킹의 대선 댓글 여론조작에 대한 특검 수사 상황을 알아보라 그랬다. 그러면서 조국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었죠. 이건 청와대가 드루킹 수사에 개입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엄청난 파문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2년 대선 때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직원을 동원해가지고 대선에 개입했다 그러면서 이걸 적폐로 몰았죠. 결국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웠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2017년 대선에 드루킹 등의 민간인을 동원해가지고 여론조작을 벌인 것도 모자라가지고 대선 승리 후에도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청와대가 개입하고 관여를 했다 그러면 이건 완전한 국기문란입니다. 그리고 사법농단입니다. 당연히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국기문란 당사자로 법의 심판대에 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증거 자료가 있는데 텔레그램 대화 내용 서울 동부지검에서 확보하고 있고 해당 자료는 수원지검에서도 보관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파일들을 까면 상당한 내용들이 일거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 내에서 드루킹 수사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궁금해하고 누가 그렇게 관여라고 했는지 다 드러나게 됩니다. 당시 김태우 수사관의 발언 가운데는 지금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으로 활약하는 사람이 있죠. 당시 청와대 특검반장이었던 이인걸도 나옵니다. 김 수사관은 기자회견에서 뭐라 그랬느냐? 2018년 7월 25일 오전 11시 11분 특감반장 이인걸이 검찰 출신 특감반원 4명한테 텔레그램 단체방에 드루킹이 60GB 분량의 USB를 특검에 제출했다는 언론 기사를 링크해 올렸다 그러면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라고 했고 정확히 13분 후에 박모 특검반원이 내용을 보고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이 정도 구체적이면 진실이겠죠. 지금 조국이 거짓말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 김태우 수사관이 거짓말할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이 조국 수사의 방향을 단순하게 가족 비리에 머물지 말고 국기문란 전반에 걸쳐 수사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아마도 집권 여당과 청와대 그리고 유시민 같은 친문 셀럽들이 총동원돼가지고 조국 지키기에 나선 것도 바로 이 문제가 내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드루킹하고 김경수 지사 그리고 청와대의 김경수 지키기 이 뇌관은 문재인 정권 전체를 뒤엎을 수도 있는 핵폭탄과 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윤석열 검찰이 청와대를 포함해가지고 권력의 압박에도 강단 있게 버티는 그 힘이 바로 이를 다 파악하고 있다. 이 관련된 파일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당연하죠. 윤석열 정도라면 그런 파일들을 다 지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끝내버리지 못한 것도 바로 윤석열 검찰이 가지고 있는 드루킹과 조국 민정수석 파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윤석열 검찰의 칼날 방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윤석열 검찰이
조국 가족 비리뿐만이 아니라 드루킹과 관련된 청와대 파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와이타임스 논평, 조국 수사를 가족 비리에서 이제 드루킹과 관련해 가지고 국기문란 수사로 확대된다는 점. 그러니까 검찰의 히든카드가 바로 문재인과 조국의 국기문란 수사 자료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분명한 것은 선동으로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윤석열 검찰의 그야말로 제대로 된 수사, 그리고 국기문란 수사까지 확대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와이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